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2번째 강의로서 우리 광주 지역에 한말 의병장과 관련된 도료명이 3개가 있는데요. 그 3개를 1시간에 걸쳐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암대로의 주인공 양진여, 그 다음 양진여의 동생 아들인 우리 설중로의 주인공 양상기, 그 다음에 형제 의병장 중에 하나 죽봉대로의 주인공 김태원, 이 3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키워서 좀 보죠. 광주 문화역사 이야기 도료명 소개. 자, 11번째인데 오늘은 서암대로. 서암대로를 아시나요?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암대로는 동운고가에서부터 해갖고 전남대학교 앞 사거리 쪽으로 해서 서방 사거리까지 3.2km 된 게 바로 서암대로입니다. 서방 사거리에서부터 교대, 조대 해가지고 난강주까지 가는 것이 필문대로고요. 우리가 4번째 강의에서 했던 거였죠. 그대로입니다. 자, 관련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양진여. 자, 1862년에 태어나서 1910년에 이렇게 죽는데요. 한말 의병자입니다. 호가 서암. 그래서 이분을 기리기 위해서 서암대로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 우리 광주 지역의 의병장 하면은요, 참 전국에서도 드물게 부자 의병장이 있어요. 여기서 부자 의병장은 부자, 잘 사는 부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즉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바로 그 중에 아버지인 여기가 바로 누구냐? 양진여 의병장이고, 자, 여기 한번 봐봅시다. 아버지 양진여. 그 다음에 아들이 바로 누구냐? 양상기예요. 자, 양상기 아들. 자, 여기에서 한번 잘 보세요. 아버지는 1862년에 태어나서 1910년에 죽습니다. 아들은 언제 태어나냐? 21살 때 나니까 1833년에 태어나죠. 양진여 21살에 양상기를 낳았죠. 근데 아버지하고 똑같이 죽은 연도가 1910년으로 똑같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얼른 느낌상. 의병 활동하다가 잡혀서 대구 영무소에서 일본군에 의해서 이렇게 죽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부자 의병장. 자, 그 중에 한번 먼저 아버지인 서암대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진여 씨는 자, 광주 중흥동에서 태어난 부자 의병장 양진여는 1908년 7월 삼각산 죽청봉에서 38명으로 거병하고, 삼각산 그러면 우리 학교 있는데 조금 삼각산 예비군로부터 우리 학교 들어오는데 사거리 추어탕이나 있는 데서 보면 조금 더 패밀랜드 쪽 올라가면은 삼각산 부대랑 있는데 그쪽 오른쪽을 삼각산이라 그러죠. 거병 대장으로 추대되었다. 일본군 토벌의 토벌 대상이 되면서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전개했습니다. 1908년 10월 신촌 전투와 11월 대치 추월산 전투가 것이다. 15명의 전사를 낸 추월산 전투 이후 의병 활동은 크게 위축되었다. 양진여는 1909년 2월 연합 의병제를 구성하여 총대장에 추대되었지만 지병, 몸에 앓는 병과 부상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할 수 없었다. 부하들은 와해되어 일부는 아들인 누구? 양상기 의병 부대, 그리고 일부는 독자적으로 투쟁하다가 1909년 8월 26일 체포됩니다. 그래서 1910년 5월 30일 대구 감옥에서 교수형에 처해서 죽습니다. 반면에 아들 양상기는 부대의 규모는 80여 명이었고 주로 화승총으로 무장하였고 있었습니다. 1909년 4월 화순 동복 서천 전투와 5월 담양군 덕곡리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격퇴시켰으나 1902년 12월 20일 남원에서 체포되어 아버지인 의병장 양진여보다 2달 후인 1910년 8월 1일 대구 감옥에서 죽게 됩니다. 자, 이게 다시 한번 보면은 양진여는
언제 죽냐 그러면은 1910년 5월 30일자로인가 5월 말일자로 죽습니다. 양상기는 1910년 8월 1일이니까 뭐 거의 2달 차이죠. 예, 2달 뒤에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날은 아니지만 대구 영무소에서 일본군에서 이와 같이 그래서 이 양진여, 양상기 이 두 분은 정말 우리나라의 길이 남을 즉 부자 의병장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이렇게 구한말 시대의 의병 활동으로서 이렇게 나라의 우리 안전을 위해서 자, 왜 이때가 바로 우리 조선에는 의병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언제부터 활발하게 일어나냐면요. 1905년 이후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의병이 활동이 있지만 1905년이 바로 뭐예요? 을사늑약이라고 하잖아요. 을사늑약으로 외국권이 박탈되면서 이때 그래서 일대 이런 게 다 을사 의병이라고 합니다. 이때 일어나는 사람들이 이때 많은 평민들까지 의병자한테 신돌석이랑 막 이런 데까지 다 가미가 되죠. 그러다가 2년 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1907년에는 대한민국이 어떠냐? 고종이 강제 퇴위되고 또 군대가 해산됩니다. 군대가 해산돼 버려요. 그러자 더욱더 군대에 있는 분들이랑 많은 의병들이 더 일어납니다. 이것보다 정민이 아니라 정미의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는 많은 의병들이 일어났는데 우리 한반도의 전체 의병 가운데 호남 의병이 전체 의병 가운데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아주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는 1907년부터 굉장히 언제까지 1909년까지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본군들은 1909년에 일본은 완전히 호남 대토벌 작전을 벌이면서 대대적으로 아주 충청도, 경상도 저쪽도 입어갖고 온통 남한 호남 지방을 조여서 옵니다. 원해거 바다에서 큰 어망을 던져가지고 싹 끌어모으듯이. 그러면서 이때 많은 의병들이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의병들이 1910년에 대구 영무소에서 이렇게 많이 죽게 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자, 방금, 아버지 의병장, 자, 양상기에 대해서, 양진여에 대해서 해봤는데요. 자, 여기 사진도 한번 봐봅시다. 사진 보면은요, 자, 여기가 어디 있냐면은 지금, 서구 백마산, 여기 보면 서구 매월동 백마산 기슭에 있는 건데, 여기 보면은 순국한 부자 아버지 어머니, 의병장, 진여, 양진여하고 상기, 양진여, 상기이라고 이렇게 돌로 이렇게 비석만 있고 여기에 비석들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 동그라미 이분이 바로 누구냐? 양진여고요. 이 많은 의병장들이 아마 영무소에 잡혀서 죽기 직전에 이런 모습입니다. 대구 영무소에서. 예, 백마산에 기슭하면 이렇게 무덤이 있는데요. 안타까운 것이 바로 뭐냐? 아들인 양상기 의병장에게 누워있다. 근데 그러나 그의 무덤은 시신이 없는 가명이다. 대구 영무소에서 교수형에 처한 후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본군대에서 시신을 어떻게 어디다 버렸는지 모를 정도로 참으로 이렇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훌륭한 분인데도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나라에서는 어째요? 양진여 양상기 이분에 대한 어떤 기념비랄지 기타 이런 생가 보존이나 이런 것이 되지 않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다음은 우리 아들 양상기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설중로. 양상기는 5가 설죽이라 설중로인데, 설중로 여러분들 혹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우리 일곡지구 쪽에 보면은 자기 집 도로명이 설중로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설중로가 봐도 어디서부터냐? 자, 우리 학교 입구, 일곡초탕이 있는데 들어온 데가 주유소 있는 데 있죠? 거기에서부터 해가지고 쭉 서일초등학교랑 해서, 일곡사거리 지나서 국제고, 고려고, 그 다음 미래아동보건 막 있는데 쭉 해서, 계속해서 신안교까지 그 도로가 바로 설중로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집 주소가 설중로인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살레시오 학생들이면 설중로라고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자, 설중로가 시작되는 것은 살레시오 중고등학교 앞 7교차로 우치로가 만난다. 그리고 설중로의 끝인 신안교는 서암대로와 만난다. 도로의 특징은 일곡지구와 용봉지구를 관통하는 도로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겠죠? 자, 설중로 이렇게 써져 있죠? 네. 자, 앞에 설명했었습니다. 자, 아버지는 1862년에 돼서 1910년 5월 30일자로 교수형으로 죽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아들 양상기는 자 21살 때는 83년에 태어났습니다만은 1910년에 역시 죽는데 8월 1일자로 이렇게 교수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아버지와 아들 부자 의병장. 자, 광주 중흥동에서 태어났다고 말했죠. 아버지 할 때 양상기는 양진이 아들이다. 자, 진위대가 나왔는데 이 진위대는 대한민국 군대입니다. 정식 군대. 근데 군대가 어쩌다 있어요. 1907년에 일본에 의해서 군대가 강제 해산돼 버렸다 했잖아요. 그래서 진위대 이 군인, 오늘날은 직업군인 출신인데 병사 출신으로 1907년 군대 해산 후 잠시 광주 경찰서 순사로 또 이렇게 하고 나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째요? 아버지가 의병장이었잖아요. 또한 아들 의병들과 김핵을 통하고 있던 터라 일제에 의해 파면되었고, 자, 아버지가 의병장이 뭐든가 신혼제에 되면서 양상기에게 너희 아버지는 의병장이면서 일본들에 의해서 어째요? 파면당했죠. 그래서 즉시 아버지에 이어 자신도 의병항쟁에 나섭니다. 그래서 1908년 5월에 광주를 근거로 거병하여 약 80여 명으로 된 의병을 편성하고 의병장이 되죠. 1905년 5월까지 전라도 때 광주 화순 동복 담양 장성 창평 등지에서 친일 역도들을 처단하고 일본 기관을 파괴하고 일본군과 싸웁니다. 그래서 1909년 4월 화순 동복 서천 전투와 5월 담양 덕곡리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격퇴시켰으나 1902년 12월 20일 남원에서 체포되어 아버지 의원님보다 2달 후인 1910년 8월 1일 대구 감옥에서 교수형을 받고 순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국가에서 1977년에 건국 보장으로 이렇게 추서되는 일이 이렇게 기리게 됩니다. 자, 우리 학생들을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바로 중흥동인데요. 자, 주소가 중흥동 498달 1란, 여기는 그냥 여기가 부자 의병장 생가터입니다. 생가터. 근데 지금은 여기는 어째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래서 제 바람은 여기를 광주 우리 시가 이 예산을 들여서 이 집을 사서 이것을 바로 양진여 양상기 생가터로 다시 복원을 해서 많은 우리 광주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 많은 아는 분들이 이걸 기릴 수 있는 역사 현장이 되기를 제가 소망해 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는 누구죠? 양상기. 아버지 사진은 앞에서 봤었죠. 여러 명 있었는 공에 아버지 아들 사진 각각 다릅니다. 여기는 양상기. 한말 호남 의병장으로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순국된 의병장 양상기 모습입니다. 아까 여기 설명했었죠. 예, 다 가묘입니다.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서구 백마산 기슭에 이렇게 초라하게 있는 거 모습고 안타깝습니다. 네. 다음은 자, 이 두 분은 이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했어요? 부자 의병장, 아버지와 아들 의병장. 이제는 형제 의병장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제 의병장. 자, 형제 의병장. 그러면 자, 죽봉대로 나옵니다. 죽봉대로 어디서부터냐면 농성광장 터미널 동운고가. 그래서 동운고가에서부터 터미널에서 저기 신세계 앞으로 해갖고 농성광장까지 가는 도가 죽봉대로입니다. 인물은 누구냐? 김태원. 1870년에 태어났고 여기는 1908년에 잡혀서 죽게 됩니다. 호가 바로 죽봉이다 보니까 따라서 죽봉대로. 이게 농성광장에 야같이 동상이 있죠. 이런 이렇게는 또 나주의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자, 농성광장부터 시작하여 동운고가까지 있는데 중간에 교통의 중심 종합버스터미널 있죠. 신세계백화점도 있죠. 교통과 쇼핑의 저적지로 유동인구가 많은 건물들 지정입니다. 자, 이분은 바로 무슨 의병장이라 했어요? 자, 형과 동생.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의병장이랄까요? 형제 의병장입니다. 형제 의병장. 자, 김태원.
1870년에 태어납니다. 여기는 동생이니까 1882년에 12살 차이 동생이죠. 근데 역시 여기서 보세요. 1908년에 죽는 연도가 똑같습니다. 앞에 봤던 서암대로와 설중로의 주인공 양진여와 양상기는 1910년에 죽었죠. 자, 여기 형제애비냐 김태훈과 김률은 1908년에 둘이 죽습니다. 야같이. 그런데 안타깝게도 김률, 동생 김률을 기리는 도로명은 광주에는 없습니다. 형만 기리는 김태훈에서 죽봉대로만 있습니다. 자, 알파벳만. 나주 출신 형제 의병장 김태훈은 나주 부근을 근거지로 광주, 담양, 한평, 장성, 영광 등 각지에서 투쟁을 벌였다. 김태훈은 1908년 1월 3일과 22일에는 400여 명을 끌고 한평 주재소를 습격하여 일본인 순사를 살해했고 26일에는 장성에서 기사면, 이철영, 선배 이런 다 의병장들이죠. 연합하여 토벌대와 교전하였다. 다시 2월 1일 광주 무등산에서 흩어진 의병을 수습하던 중 일본 경찰과 수비대로 구성된 토벌대의 공격을 받았으나 오히려 일본군 지휘관을 살해하였다. 일제는 김태원의 의병 활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다. 기사면이 폭거를 기도하며 동생 김률과 같이 투신하여 성대한 폭도를 합치고 혹은 일진회원을 참살하고 출몰이 자자하여 광주와 나주 간에 바로하고 기사면이 죽은 뒤 스스로 대장이라 칭하여 군도를 차고 쌍안경을 가지고 다니며 그 동작이 기민하여 신출기몰 실로 무시할 수 없어 군대와 경찰의 큰 두통거리라고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일본군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대상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1908년 3월 동생 김유를 체포하고 동생이 먼저 3월에 체포됩니다. 그해 그 다음에 한 달 뒤 4월에 김태원은 광주 광산구 어등산에서 체포하게 되면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김태원 의병장을 기리기 위해서 5월 달에서 죽봉에서 죽봉대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주 어등산은 호남대학교 있는 뒤쪽 있죠? 거기를 말합니다. 자, 여기 김태원 동상 여기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 봤었죠? 이건 바로 농성광장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어등산, 광주 어등산에 있는 어등산 한만 의병장의 전적지, 이런 유적지가 굴도 있고 숨어서 전투했던 것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주 출신의 이쪽에서 나주 지역에 가면 나주 시민공원에 이와 같이 김태훈 의병장이라는 기는 기적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3명에 대해서 의병장, 우리 지역에 있는 의병장. 자, 먼저 부자 의병장이었던 누구요? 서암대로의 주인공 누구? 양진여. 네, 세 봤고요. 그 다음에 설중로. 여러분들 집 주소가 설중로에 있는 분 많이 있죠? 바로 양진여의 아들이라겠죠? 양상기. 됐고, 그 다음에 이 둘이는 부자 의병장, 아버지, 아들이고, 형제 의병장으로 누구요? 죽봉대로의 주인공 누구? 김태원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바로 누구였죠? 김율인데, 김율은 아까 그래도 광주에 지정한 도로명이 없습니다. 예. 이거 아쉽죠? 그래서 우리 형제 의병장의 동생이었던 김율회를 따가지고 뒀던 도로명을 하나 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분의 우리 한말 우리 지역 출신의 의병장 도로명 세 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날 또 하나 째요. 떳떳하게 이렇게 정말로 독립된 국가에서 잘 살아가고 좀 생각하면서 항상 자 단지 신채호 선생님 말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정도로 다 우리 선인들의 이 고귀함에 피 흘림이 없이 우리가 지금 존재할 수 없음을 생각하고 여러분들 이 아름다운 국토강 상상 감사한 마음으로 잘 지켜가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의 잘 듣고 여러분들 또한 여름방학 편하게 잘 쉬었다가 13주차 강의는 우리 지역의 어떤 문학가인 용화의 주인공 박용철에 대해서 떠나가는 배라는 그걸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